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노버스 대표 장진혁입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을 한 지 지금 이제 1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환경 관련 얘기도 하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고요. 사업장은 은평구에서 서울시 그 캠퍼스타운 소속으로 사무실을 제공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인천대학교 창업 선배 멘토라든가 상명대학교 캠퍼스타운 그 멘토라든가 이력으로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한 15회 정도 수상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치 금액은 한 3억 5천만 원 정도고,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1억 원 투자를 받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고르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8년도에 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플라스틱 산업의 날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은 내용 중에서 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머지않아서 매립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해서 쓰레기로 10년 안에 어, 뒤덮일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문가님들의 그러한 예견이 있으셨고, 그러한 이제 강의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런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에 대해서 사실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거 좀 뭐지?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사실 시험 기간 때 도서실에 맨날 도서실에서 맨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근데 그때도 이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다. 근데 시험 기간에 이제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뭐 도서관이고 독서실이고 사람이 엄청 많았었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밤도 새고 이러고 있는데, 유독 그 플라스틱 산업의 날 이후여서 그런지 쓰레기통을 한번 봤는데 진짜 딱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오늘만 이런 건가 싶어 가지고, 뭐 다음 날에 봤고 또 다음 날에 봐도 항상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저거는 뭐 4년 동안 참 안 변한다.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거 좀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뭐 제가 또 가진 또 특징 중 하나가 약간 음 좀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약간 진취적이고 약간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쓰레기통 모습 보면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야, 우리 요거 한번 어 한번 해 해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다 공대생들이었고, 뭐 그중에서는 같은 대학교 팀원들도 있었는데 뭐 10년지기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군대 동기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연합 동아리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 업체를 먼저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재활용 업체 딱 저렇게 생겼는데 저런 데를 가니까 한 반경 한 100m까지도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참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예 한 거기서 한 30분 1 시간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활용 사장님께 어 이제 요러한 문제들을 말씀드렸죠. 쓰레기통이 맨날 저러고 그리고 보니까 그 플라스틱 컵이 거의 한 80-90% 다. 요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2차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1 차가 그 플라스틱 산업의 날에서 왔었고 2차 충격이 그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투명 그 PET 플라스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쓰레기였죠, 그 당시에는. 그냥 국내 것도 있었고 이제 수입한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플라스틱 산업의 날에서는 뭐 국내의 그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레기로 뒤덮일 거라고 하더니 또 여기 오니까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고 있네? 이거 뭔가 좀 많이 이상한데? 그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이 제대로 안 버려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 거를 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거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좀 깨끗하게 좀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잘하면은 쓸 수 있어요?" 하니까 "할 수는 있지.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들어오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건 말도 안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아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저는 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은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의 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뭐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거 뭐 일단 환경 시민 의식을 일단 논하기 전에 그 좀 올바르게 좀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부터 한번 만드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나. 쓰레기통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이라고 치면은 플라스틱 컵 뭐 내용물이라든가 그걸 적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버릴 때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누가 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곳에서 한 번에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부터 우리가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제 공대생 출신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어떻게 제품을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2010
2009년도에 그 여러 창업 공모전을 나갔습니다. 이 창업 공모전이라는 취지가 뭐 당연히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그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창업화할 수 있게 그 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약간 최우수 아니면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좀 운이 좋게도. 그래서 한 10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었고 수중에 이제 2,500만 원이라는 상금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생 통장에 2,500만 원의 상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팀장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상을 주고 이렇게 상금을 준 이유는 진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세상을 좀 이롭게 바꾸라는 명목이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좀 나눠서 갖는 것보다 초기 그 사업 시드머니로 활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노버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려면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뚜껑, 링, 그리고 라벨을 이제 분류시켜야겠죠. 그래야지 플라스틱 페트병이 순수하게 PET 재질로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을 버리고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구분이 돼야 돼요. 플라스틱 컵이 이제 PET가 있고 PP, 그 다음에 뭐 PS, 요즘은 또 PLA라는 그러한 생분해 컵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95%가 그 PET 플라스틱 컵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건 알겠고 이거 좀 쉽게 그리고 한 곳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좀 말에 출시했던 그 혁신형 IoT 일회용 컵 수거함에 대해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랑 빨대 컵 홀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 컵을 거꾸로 눌러서 세척을 한 뒤에 이제 플라스틱 컵을 적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삼다수에도 들어가 있고 부산 항만공사 등에서 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혹시 그 한계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약간 네. 네, 한계점은 재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 컵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잘 한 것 같은데
단일화된 PET 플라스틱 컵을 모으는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다 개발이 완성되어 가는 AI 플라스틱 컵 수거 선별기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랑 비슷하긴 해요. 컵 뚜껑, 그리고 홀더, 빨대를 버리고 잔여물을 버린 뒤에 플라스틱 컵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 세척, 그 다음에 재질 구분, 그 다음에 적재까지 알아서 하는 스마트 플라스틱 컵 수거함입니다. 이 재질 구분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95%가 그 PET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PET 재질은 그 플라스틱 컵 하단에 저렇게 알파벳이나 아니면은 한글로 써져 있고, 그리고 숫자로도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AI라는 기술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어떠한 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딱 보면은 사람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람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는 얼마나 더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특수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한 50번 정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컵의 그 재질을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특수 조건을 찾아내게 되었고, 이제 딥러닝으로 플라스틱 컵 재질을 자기가 알아서 읽어내고 PET 플라스틱 컵만 저희는 모으고 있어요. 나머지 뭐 PP나 PLA 같은 플라스틱 컵은 아덜스로 취급을 해서 한 곳에다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술은 이렇게 그 플라스틱 컵이 꽉 차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희 협력 업사이클링 기업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찼는지 이 제품 안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IoT 기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그 플라스틱 컵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가득 차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혁신형 IoT 일회용 컵 수거함의 그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 컵을 적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 컵을 7개에서 10개를 세로로 적재를 하고 일정 무게가 되면은 낙하시키는 구조로 7개에서 10개의 플라스틱 컵이 약간 다발로 적재함에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플라스틱 컵이 하나씩 이렇게 쌓이는 거랑 플라스틱 컵이 하나에서 한 개만 더 이렇게 밀착이 돼서 적재가 되는 구조만 해도 적재량은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플라스틱 컵을 한 500개에서 800개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연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요, 그 제품 개발 부분입니다. 제품 아까 말씀드린 그 AI 플라스틱 컵 수거함 스샘 버전 6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트병의 링 라벨, 그리고 뚜껑을 자동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스샘 페트병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이 출시일이
거의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7월 말에 출시를 할 것 같고 SK를 비롯해서 여러 공간에다가 여러 사옥 그리고 뭐 휴게소, 뭐 대학교 등의 이 제품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일단 사업적으로는 저희 목표 매출은 10억이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4명의 인재를 선발을 하려고 인재 영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랑 그 다음에 앱 개발, 그 다음에 제품 유지 보수 담당, 그리고 디자인 및 브랜딩을 하시는 분을 모집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을 총 저희가 다 모집하게 되면은 저희 인원은 지금 6명이고 4분이 더 추가되어 1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CU와 그리고 SK 종합화학 등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도 지금은 한 24평대 그 사업장을 쓰고 있는데, 아마 4분이 더 합류하게 되시면 좀 더 큰 사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평대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컵으로 뭐 이렇게 재질 구분해서 뭐 자원화되는 조건을 다 맞춘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뭘 하냐? 그걸로 저희가 이제 그 IoT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시에 이제 수거를 하게 되고, 그 플라스틱 컵을 지금 현재는 울산에 있는 우시산이라는 기업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산이라는 기업에서는 이거를 솜으로 만들어서 그 솜으로 인형이나 아니면은 이불로 만든 다음에 그 이불을 이제 뭐 지역 그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사회 공헌 형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우시산이라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컵을 자원화하는 한 사이클을 형성을 하였고, 이거를 더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그 환경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였고, 지금부터는 약간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제가 스타트업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한 그런 배경이 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2018년에 그 창업 동아리의 그 팀원이었거든요. 제 선배가 하는 창업 동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팀원이었는데, 거기서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할 때 뭐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업 아이템 발굴 방법 등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약간 저 스타트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한 거를 좀 터득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휴학이랑 그 다음에 재수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딱 4학년이 됐을 때 주변 동기들과 나이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좀 많이 어린 편이었어요. 주변 동기들은 28살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나이적으로도 좀 어리니까 시간을 번 것 같았고, 그러면은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겠다. 도전을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진대회 수상 이력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서 2019년 11월 8일 날 사업자 등록을 처음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4년 동안 배운 그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사실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꿈꿔왔던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대표니까 저는 이제 공학도의 그런 길보다는 오히려 경영 쪽으로 이제 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그거를 하게끔 해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arn to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urging, besmirch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We're not cool. Make your own uncool. Make your own world. If you fear, make it work for you. Draw and paint your fear and anxiety. Stop worrying about big, deep things such as to decide on a purpose and way of life, a consistent approach to even some impossible end or even an unimagined end. Just practice being stupid, dumb, unthinking, empty. Then you'll be able to do. It would be better if you had the confidence just to do the stuff and not even think about it. After you do something, it is done, and that's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orld. Only responsible for your work, so just do it. Don't think that your work has to conform to any preconceived idea, form, or flavor. It can be anything you want it to be. You also must know that you don't have to justify your work, not even to yourself. You also must believe in your ability. I think you do. So try the most outrageous things you can. Shock yourself. You have at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네,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약간 마음에 약간 뜨거운 뭔가가 이제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주위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조차도 반대를 했던 상황에서 네,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 나가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 환경 분야 창업 기업인데 저희는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에는 완전 그 모든 전 산업군에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린 뉴딜, 친환경 미래 성장과 더불어서 그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그러한 제품들이나 그런 환경 기술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했고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ESG라고 있는데 이 ESG에 대해서는 다음 강사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기업들이 ESG 탄소 저감에 대한 솔루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원 순환이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소기업들도 지금 이제 SK와 같은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그 프로그램의 주 1차 그 기업으로 선발이 되고 많은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SK뿐만 아니라 뭐 CU, 그다음 현대자동차, 뭐 부산항만공사, 부산은행, 뭐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청, 그다음 서울시 뭐 이런 듯한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사업을 창업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재밌고 완전 자기만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말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스타트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 그리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성, 그리고 본인이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범위가 훨씬 더 큰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도 하면서 제 선배들은 전부 다 이제 취업을 한 상황인데, 선배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참 이러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적고, 그리고 뭔가 좀 능동적인 그러한 마음이 들지가 않는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환경 분야,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기술 분야 기업으로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요즘은 뭐 열정페이나 그런 게 좀 없어요. 요즘은 다 없고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소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보다 이제 복지 같은 측면이나 뭐 급여도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타 많은 그러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자율적인 업무와 분위기. 일단은 이렇게 뭐 스타트업에서는 경쟁을 안 해도 돼요.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안 해도 되고, 뭐 성과에 대한 집착. 성과는 당연히 어떤 조직을 가서라도 내야겠지만 그걸로 인한 뭐 엄청난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조별 과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조별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왜 이렇게 저 사람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얘 진짜 능동적으로 잘한다. 야, 얘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스타트업에서는 이 후자인 사람들이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이런 후자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할 때 약간 뭐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고생도 하고 그리고 함께 성과를 내고 본인 기업이 그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팀워크도 많고 그리고 뭐 기업에서 느껴보지 못한 여러한 다양한 경험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몰입해서 뭔가를 하는 삶을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몰입해서 뭔가를 이뤄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대학생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일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몰입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영상인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일단 자금이랑 그냥 팀원이랑 그냥 대표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금 같은 부분은 지금 요즘 정부 지원, 정부 정책 자금이 워낙 창업적으로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팀원 이 부분만 하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칠 건데 팀원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원을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 방법은 주위 친구들 중에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자기 거 열심히 하고 진짜 매사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뭐 같은 조별 과제를 했을 때도 야, 저 사람이 진짜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을 캐치를 하시는 거죠. 예, 캐치를 하시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한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표자 마인드인데 이 대표자 마인드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사실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중한 팀원들의 인생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 책임감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재밌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환경 얘기를 포함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 얘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카우트들이 이제 줌에 있는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손을 들어주면은 제가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우트 여러분들 손들기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팀1의 최민영 스카우트. 잠시만요. 죄송한데 신현호 씨가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신현호 씨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스샘에서 일회용 컵을 이제 세척이 가능하던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플라스틱의 수거 선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근데 현재 폐플라스틱의 값의 하락으로 아무리 수거 선별을 잘하더라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플라스틱이 소각 매립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혹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플라스틱 컵을 세척하는 그 세척수와 오수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탱크 제품 내부에 이제 물탱크가 있고요. 그 물탱크에서 그 물순환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세척하는 수가 다시 그 물탱크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물탱크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 시스템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그 세척수에 있는 그 물탱크 내에 있는 그 세척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물탱크를 비워줘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 물탱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척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플라스틱에 대한 가격 하락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동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여러 대기업에서 특히나 그 석유화학 쪽의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투명 PET 플라스틱 자원순환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냥 단지 뭐 우리 이제 뭐 탈석유화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플라스틱으로 그 플레이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플레이크를 필렛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 기업만 해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한 동향을 봤을 때 이러한 시스템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뭐 조금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팀1의 최민영 씨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페트병을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페트병을 씻는 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한계점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세척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완전 고압의 고압으로 플라스틱 컵을 세척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량의 휘핑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플라스틱에 그러한 그 기름류가 묻게 되면은 애초에 자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점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골라낼 수 있는 그다음 AI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해서 애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PP나 PLA 그리고 이러한 휘핑크림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PET 플라스틱 컵들은 저희는 전부 다 쓰레기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양이
깨끗한 PET 플라스틱 컵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손들기 이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팀도 그렇고 뭐 정책팀도 그렇고 또 사업팀에서도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도 지금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뭐 수정을 해서 하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손들기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들기가 없으면은 제가 그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이제 익명으로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로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IT 기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 AI나 IoT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환경 분야에서 이런 AI 그리고 뭐 IoT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원순환 쪽에서는 그 AI 기술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원순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선별이잖아요. 그 선별을 사람이 하기가 이제 너무 어렵고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기계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계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IoT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그 기술 산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뭐 저희가 활용하는 것처럼 뭐 플라스틱 컵 적재량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감지 로봇이라던가 그러한 제품들도 전부 다 이제 IoT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측면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개발자시라면은 저는 통신 부분과 그리고 AI 딥러닝 부분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이랑은 조금 관련이 있지만 네, 창업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해외와는 달리 한국은 아직 환경 창업 시장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인 것 같은데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환경 창업의 전망 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19년도만 해도 이 환경 창업을 하게 되면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사업적으로 조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메시지에 비해서 약간 성과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린 뉴딜이랑 ESG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환경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사실 완전 성수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은 최소 5년 동안 환경 산업이 이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작하시게 되면은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스카우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군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업팀 3의 유인혜 씨, 손 들어주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스타트업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외부적으로는 자금이었고요. 저희는 근데 자금을 운이 좋게도 이제 뭐 여러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수상금으로 이제 채우게 됐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 지금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금씩 채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는 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재를 어떻게 영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좀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던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주위 친구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위 친구들이 취업을 엄청 잘했어요. 당연히 축하해 줄 일인데 약간 본인이 처한 그러한 게 약간 우리는 되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그러한 외부 조건들이 이렇게 딱 본인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약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주위 그 사람들과 뭐 같은 동종업계 뭐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비교를 안 하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고, 정책팀 3의 장진혁 스카우트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보면서 저희 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표님의 이노버스 기업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을 다 감당하는 데까지 좀 상용화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좀 보이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원순환 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대기업들의 동향이 투명 PET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앞단에 그러면 깨끗하게 투명 PET 플라스틱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RVM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러한 플라스틱을 많이 모으려면은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아마 보상 시스템일 것 같아요. 플라스틱 뭐 투명 그 페트병을 넣는다거나 그랬을 때 보상 시스템을 넣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은 플라스틱을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사람법인 우리들의 미래 박하은 매니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박하은 매니저입니다. 스카우트는 아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나 아니면 지금 이노버스를 계속 일하고 계신 중에, 지금 좀 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이게 좀 해결되면 훨씬 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책 제도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좀 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시급한 문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투명 플라스틱 컵의 재질을 단일화로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단일화가 되면은 무조건 재활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크림류가 묻어 있는 그런 오염된 플라스틱은 자원으로 재생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 PET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벽도 많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트병인데요. 정책적으로 라벨 부분에서 근 몇 년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벨이 좀 더 뜯기 쉬워졌고,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그러한 접착제 부분들이 최소화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과 그리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 페트병에 대한 그 라벨 부분을 어떻게 제조 공정 쪽에서부터 해결을 하면은 조금 더 질 높은 그러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을 하는 상황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 특강에 전문가님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인재들을 채용을 하려고 네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I 관련 개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앱 개발 및 통신 개발자, 세 번째는 이제 제품 유지 보수 관한 그 CS 담당자, 네 번째는 이제 시각 디자인 및 브랜딩 그런 담당자를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스카우트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미래의 비전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그 개별 연락처라던가 이메일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인턴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